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하겠습니다. MB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이제 매일매일 김준호 매니저도 요즘 성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이제 리뷰 종목을 하루에 3개씩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저 메타버스에도 이제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이 매일매일 나오는데 맞습니다. 오늘 자, MP도 거의 50%에 가까운 네.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MP에 대해서 지난 영상, MP를 가져오셨을 때 10월 18일이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얼마 안 됐는데 지난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10월 18일에 편입했던 MP의 지난 영상을 함께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상장하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XR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MP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메타버스에서 MP 종목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XR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MP를 지금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대까지는 돌파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손절 라인대를 제가 8,3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종가상 8,3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8,4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1,2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11,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2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거의 1,000원. 네, 김준호 매니저 혼자 타임캡슐을 타고 10월 18일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의상이 저만 다르고 김준호 매니저는 똑같습니다. 옷이 이것만 있는 줄 알 것 같아요. 이거 한 10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앙드레김처럼?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MP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MP를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영상 보니까 정말 바닥 구간에서 딱 출발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 만에 거의 지금 5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MP는 위직 스튜디오의 후속주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XR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애플에서 내년 상반기에 XR 기기가 출시되었을 때 국내 XR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강력하게 1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요. 제가 2차 목표가 12,800원 또 4차 목표가를 13,4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4차 목표가도 바로 돌파해버리고 14,100원까지 가면서 50% 가까운 수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5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현재 12,950원인데요. 이 정도면 수익을 많이 챙긴 거니까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12,8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5차 목표가는요. 14,5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MP 수익 축하드립니다. 나3, 나4, 5차까지 왔습니다. 목표가 14,5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리뷰 종목은 펜 엔터테인먼트를 간략하게 볼게요. 네, 일단 뭐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치 인물주로 가려져서 다른 엔터주들보다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종목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강력하게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요. 1차 목표가였던 7,2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익절가는요. 현재 7,270원, 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7,2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7,95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오위즈 홀딩스 바로 어제 편입했던 종목이죠? 맞습니다. 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14% 상승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메이드가 바닥 대비 15배 이상 상승이 나왔던 걸 봤을 때는 네오위즈 홀딩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한 10% 가까이 상승 흐름 나와줘서요. 제가 어제 1차 목표가 49,000원, 2차 목표가 53,000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고가가 56,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이 찍혔고요. 익절가를 한번 잡아드리겠고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게요. 전일 소개해드렸던 네오위즈 홀딩스 익절가는요. 5만 원 라인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3차 목표가는 5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오위즈 홀딩스는요. 이제 편입하자마자 하루 만에 3차 목표가 58,000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섹터입니다. 바로 네.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 이제 LFP, 달릴까 말까에서도 거의 처음 소개가 되는 섹터가 됐는데, 자 이제 2차 전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달릴까 말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LFP는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자, LFP의 비보를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LFP 안에서도 네. 그렇게 많은 종목이 있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한 5종목에서 7종목 정도 있다라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사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채택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공식화되면서 그리고 사실 스탠다드 모델, 보급형 모델에만 채택이 된 거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배터리 3사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우려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진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어떤 파나소닉 그 배터리에서 또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가 되는 거니까 네. 당장은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다만 일시적으로 이제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테슬라가 이제 LFP 보급형 모델에 채택한다라고 하니까 뭐 벤츠라든지 네. 또 그리고 뭐 폭스바겐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내 배터리 3사도 순차적으로 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LFP 관련 섹터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면요.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돼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LFP 비보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LFP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될지 한번 꼽아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LFP 관련해서 네. 사실상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파워넷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LFP에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바로 파워넷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파워넷의 현재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인산철, LFP의 섹터에서 파워넷은 오늘 8.44%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7,000원 선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LFP 같은 경우는요, 이제 중국의 CATL이든지 또 BYD, 뭐 대부분의 이제 중국 업체들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피가 굉장히 큰데요. 일단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보급형 모델에 이제 LFP가 좀 곧이어서 계속해서 좀 채택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배터리 3사도 LFP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입장을 냈었었는데 다시 한번 LFP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 지금 시장의 시대적 트렌드가 다시 한번 보급형 모델은 LFP 모델이 지금 채택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이제 내연기관차가 이제 철수되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LFP 모델보다는 지금 현재 하이니켈 관련된 배터리가 장기적으로는 큰 폭의 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니켈, 코발트, 망칸, NCM 관련해서 3원 개 중심으로 배터리를 생산해 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차익 매물은 좀 출회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현대차도 오늘 LFP 관련해서 전기차를 이제 개발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히면서요. 오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등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파워넷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예. 예전부터 작년에도 테슬라가 LFP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를 채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가장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이 파워넷이라는 종목이고 LFP 관련해서 국제 인증을 취득을 했고요. 배터리 팩 관련해서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요. LFP 관련해서 사실 테마성으로 좀 묶여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이제 파워넷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5월 달에 중국 배터리 셋 전문 기업인 CEL과 MOU 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상 이제 LFP 관련해서 중국 내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워넷이 직접적인 좀 수혜를 당분간은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니켈, 사실 전기차를 우리가 주행함에 있어서 충전 시간도 굉장히 짧아야 되고 주행 거리가 길어야 됩니다. 근데 LFP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에너지 밀도가 작아서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다라는 거는
사실상 전기차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어떤 도입 시기인 지금에는 보급형 모델의 LFP 배터리가 채택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이니켈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제 테슬라의 어떤 채택으로 인해서 뭐 벤츠, 또 폭스바겐, 또 GM, 또 그리고 현대차까지도 보급형 모델의 LF 배터리를 채택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파워넷을 가져왔습니다. 네, LFP 배터리에도 확실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맞습니다. 한데 사실 뭐 핸드폰을 사용을 해도 아이폰도 SE 버전이 맞습니다. 나오듯이 이 경제적인 모델에도 이 전기차 거기에 맞는 수요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방송에서 파워넷 이야기가 좀 있었대요. 오늘 네. LFP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럼 오늘도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가격에 맞는 체크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좀 장기간 이어져 왔던 직전 고점 라인대를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좀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은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어제 시간에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점 라인대를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손절 라인대를 6,2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종가산 6,2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으시고 6,2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7,6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돌파 시에 8,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넷의 1차 목표가는 7,600원, 2차 목표가 8,2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제 달릴까 말까의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섹터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섹터는요.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IT, 반도체 소부장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IT, 반도체 소부장 관련 네. 종목이 섹터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설레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IT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IT 달려야 네. 된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설렜는데 이제 확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분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IT 섹터가 거의 5개월에서 6개월가량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 네. 연초만 하더라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많은 방송과 또 경제신문사에서 반도체를 추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을 거예요. 근데 꼭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디램 가격의 하락 전망과 그리고 이제 내년 올해 4분기, 그렇죠. 내년 1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보통 6개월 정도가 선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과도했다라고 예. 판단되고 있고요. 디램 고정 가격은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이슈는 충분히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직전 고점을 지금 돌파하려고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국내 IT 업종들의 조정폭이 컸었는데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 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상 반도체 쇼티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반도체 쇼티지도 차량용 반도체 쪽에 사실상 반도체 쇼티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었고 사실 첨단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쇼티지 사태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섹터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IT에 대해서 달리자라는 네. 사인을 주셨고요. 정말 IT, 반도체 업종들은 약재 선반영이라는 선반영이 거의 다 됐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자, 그럼 IT에서는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IT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좀 차량용 반도체 쪽을 좀 관심 있게 본다고 했을 때 네. 테슬라가 또 시장의 상승을 또 견인하고 있다라고 판단돼서요. 차량용 반도체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C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IT 업계에서 바로 이제 KEC가 오늘 달릴까 말까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그럼 KEC의 현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중에서도 이 차량용 반도체로 다뤄봤고요. 3.15% 상승했고 3,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KEC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제 테슬라가 지금 천슬라가 됐습니다. 네. 시총이 이제 1,000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의 디지털 코핏이 적용된 터치 스크린 관련해서 KEC가 작년에 승인을 받았고요. 올해부터 공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에 배터리가 좀 크게 이슈를 받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사실상 전기차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또 OS,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IT, 또 반도체 쇼티지 사태가 서서히 좀 완화 국면에 진입한 상태에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두 가지의 모멘텀이 같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KEC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추가적인 2차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KEC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네. 그때 한번 상한가를 강하게 안착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KEC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방금 전에 전력 반도체, 첨단 반도체 쪽에서는 반도체 쇼티 사태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앞으로 이제 고전압 또 고주파 관련해서 예전에 실리콘계 반도체에서 고전력 그리고 고전압 전력 반도체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었는데 오히려 KEC가 최근에 이제 또 고전압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예. 내년부터 양산이 시작된다고 했기 때문에 첨단 반도체,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KEC 전력 반도체 시장도 앞으로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KEC를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KEC에 대한 투자 포인트 모두 들어봤습니다. 앞서 KEC도 했었대요. 맞습니다. 예. 전 코너에서? 전 코너에서도 코너에서. KEC를 예. 다뤘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또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네. 잡아야 될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포인트를 잡아주시죠. KEC는 제가 이걸 딱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다가 상한가를 수익을 챙겼던 60% 이상의 수익이 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2차 시세가 기대된다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그래서 가져왔던 사람이 예, 더 잘 알죠. 맞습니다. 네. 이게 방금 전 코너에서 해가지고 제가 좀 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예, 2주 전에 미리 말씀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상한가를 안착한 이후에 기간 조정 흐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번 고점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손절 라인대는 3,100원, 1차 목표가는 3,800원, 돌파 시에 2차 목표가는 4,1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EC 2차 목표가 4,2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엔터, 또 그리고 K미디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한 종목들이 워낙에 많아서 다 네. 리뷰를 못했는데요. 엔터 관련 섹터들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또 전력 반도체, 또 자율주행,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대해서 오늘 저녁 9시 20분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유튜브와 MBN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준호 매니저 찾아가서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